12월 5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총회에서 3차 경쟁 발표를 하고 파리 곳곳에서 홍보전도 벌였습니다. 첫 소식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제곡과 함께 흰 옷을 입은 전 세계인들이 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기후변화와 빈부격차 등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에 직면합니다.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공개된 2030 월드 엑스포 3차 경쟁 발표 영상입니다. 방탄소년단도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And th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is open to all of us that want to change the future. 인류의 공존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에서는 기후 전문가와 스타트업 대표, 다문화 가정 학생 등도 나와 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And trust me, my hometown Busan will be the perfect setting for this kind of global platform. 3차 경쟁 발표가 열린 프랑스 파리는 온통 부산으로 물들었습니다. 자동차와 광고판마다 부산을 알리는 문구로 꾸며졌고 생각 유람선에도 부산시 캐릭터인 부기가 설치됐습니다. 부기도 여기 오고 지금 참여 국가들 가운데 부산만큼 지금 열심히 홍보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 나라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는 현지 실사와 추가 경쟁 발표 등을 거쳐 내년 11월에 최종 결정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는 하루 유동인구가 10만 명에 이릅니다. 이곳에 길 안내와 음식 배달 등을 맡은 로봇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강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전화로 빵을 주문합니다. 단팥빵 3개랑 소금빵 4개랑 그다음에 모찌모찌 3개만 가져다 주세요. 주문을 받은 직원이 빵을 담아 로봇 안에 넣습니다. 로봇이 빵집을 나서고 30m를 이동해 목적지에 도착하며 배달을 마칩니다. 배달 로봇 덕분에 일손을 덜고 매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쁜 시간대에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배달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런 로봇들이 4발 달린 로봇이 지하상가 계단을 오르내리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로봇이 실시간 구조 요청을 보내고 순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부평역 지하상가에 선보인 인천시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곳 부평역 지하상가는 하루 평균 10만 명이 이용하는 복합 쇼핑 공간입니다. 인천시는 점포 1,400여 곳이 입점한 부평역 지하상가 2km 구간에 AI 로봇 5종을 배치했습니다. 내년까지 배달과 순찰, 안내 등의 분야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로봇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시민분들하고 가까이 접할 때 어느 정도 안전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고도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증을 하고 인천시는 실증 사업을 통해 로봇 산업과 전문 기업을 동시에 육성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대구 달서구가 지역에서 발견된 2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원 등지에 선사 문화를 접목해 도시 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은 겁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원시인 옷차림을 한 아이들이 나무 모형으로 움막을 짓습니다. 벽에 손전등을 비추니 숨어있던 벽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불을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니까 뭐가 있어요? 대구 달서구에 들어선 선사시대 체험관입니다. 선사시대에 어떤 생활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달서구 일대에서는 지난 2006년 택지개발 부지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대구의 역사가 5,000년 전 청동기에서 2만 년 전 구석기로 앞당겨진 겁니다. 많은 선사인들이 살았던 아주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달서구는 선사 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원시인 조형물과 도심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선사 문화를 접목한 겁니다. 이 공간을 어떤 역사 교육의 센터로 만들어서
대구 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다른 지역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거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달서구는 지역의 선사 유적 94곳을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관광벨트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대 4종류의 바이러스를 40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를 빠르게 검출할 수 있고 가격도 기존 기기보다 저렴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다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구원이 검체를 진단 키트로 옮깁니다. PCR 기기에서 20에서 30번의 증폭 과정을 거치면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기존에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진단 시간이 40분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PCR 기기입니다. 매번 필터를 교체하면서 측정을 순차적으로 대부분의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동시에 한 번에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이러스 유전자는 증폭 과정에서 형광 물질이 달라붙습니다. 기존에는 컬러 필터로 형광 물질을 하나하나 분석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필터 없이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광학 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4종류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PCR 기계 가격도 기존 제품의 20에서 30% 수준이고 부피도 40% 이상 줄여 중소의료기관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을 통해서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선별 진료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연구진은 이 기술을 진단업체로 기술 이전을 추진해 2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을 갖춘 복합체육센터가 수원 관교에 들어섰습니다. 아이스링크는 국제 규격을 갖춰 국내에선 처음으로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광교 호수공원에 복합체육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축구장 2배 면적으로 1층 수영장에는 공식 대회를 열 수 있는 50m 레인 10개를 갖췄습니다. 수원에 아이스링크도 없었었는데 새로 있으니까 좋고 여기 시설이 너무 좋고 해서 꼭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국제 규격의 아이스링크도 선보였습니다. 길이 60m, 폭 30m로 관람석 규모는 1,500석에 이릅니다. 시민에게는 유료로 개방되고 국내 유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인 수원시청팀의 연습 구장으로도 활용됩니다. 광교 복합체육센터는 광교 개발 이익금 500억 원 등 모두 55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이는 스포츠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링크는 물론이고 수영장도 갖춰져. 광교 복합체육센터 아이스링크에서는 내년 4월 국내 최초로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2일 한국반도체공학회와 카이스트 등 8개 기관단체 대표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남시 등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연구와 교육, 인력 양성과 취업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성남엔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의 40%인 44곳이 입주해 있고 내년 4월부터는 판교에서 반도체 산업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대한민국 최고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성남을 4차 산업혁명의 특별도시로 만들어가는데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도시와 농촌 복합지역이면서 방위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업체들이 밀집한 산업도시입니다. 창원시는 주요 산업이 도약할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할 계획인데 이성진 기자가 홍남표 창원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창원시는 남해안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아름다운 해안선이 많은데요. 해양 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바다와 바다 인접 지역에 있는 여러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관광이 활성화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우선 그 규제들이 뭔지를 전부 다 지금 전부 도출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다 없애고 한정된 규제 안에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기 해양 관광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는 우리 특례시가 이제 발족되면서 진해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일부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 대한 어떤 관광 계획을 저희들이 촘촘하게 한번 수립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한 좋은 지역이 이제 구산면 일대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에서 2군데에서 관광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하는 일들을 좀 도와서 앞으로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방산 도시가 프랑스에 있는 그레노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샌다이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가보면 국가에서 대행 첨단 공동 연구 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 방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그 안에 화약 같은 게 제대로 채워지는 것을 비파괴 검사를 해서 바로 찾아내는 이런 시설들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그 근방에 전부 연구도 하면서 생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는 단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도 이제는 방산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옛날에 방산 도시로 출발했지만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그러한 새로운 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명명하기로는 산업화 시대 때 산단을 1.0 국가 산단이라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산단을 2.0 국가 산단이라 보고 그게 차이 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첨단 공동 연구 시설들이 국가에서 조금 설치하게끔 해서 운영하게 지원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국가 산단을 지정하기 위해서도 제가 국토부에서 우리 계획을 낸 바 있고 또 그런 연구 시설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가기부라든지 관련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 조금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금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와 산업은행과 협력을 해서 지금 산업은행에서 아예 그 원전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관을 파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라든지 가기부라든지 또는 한국원 원자력 연구원전 공공기관들이 전부 합심을 해서 창원에 있는 원전 기업들에 대한 애로를 원스톱 지원하는 신속 지원센터를 이번에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융복합 에너지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원자력이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부에서 원자력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세제 혜택들이 많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적인 인프라적인 것들을 이번 금년에 일단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후에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열릴 텐데요. 그 전부터라도 조기 발주라든지 이런 거를 한수원 같은 데서 하게끔 좀 도움을 주시면 우리 창원 기업들이 소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모금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세정가 안에 전담팀을 아예 꾸렸습니다. 거기서 모금에 대한 전략을 좀 수립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릴레이 방식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여러 창원을 고향을 둔 분들의 어떤 모금을 좀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금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전략적인 어떤 모금 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쓸 건가 쓰는 것들도 가급적이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해서 사용처를 그분들이 제시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하고 창원 전체 발전, 우리 전체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기부제가 운영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원에도 특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감과 배를 접목한 태추라는 아주 유명한 감도 있는데요. 이런 우리 특산물들을 가급적이면 좀 저렴하게 선물을 좀 드리고 또 우리 이 선순환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조금 신경 주실까 합니다. 내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CES에 나가서 혁신상도 받는 그런 기업이 나왔는데 스마트팜으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그런 농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은
이게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이 인근에 넓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창원이라는 인구 100만의 도시이기 때문에 소비도 여기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인근의 김해공항이라든지 또 여기에 새로 신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런 농업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저희 창원에서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기농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아까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서 새로운 또 산업으로서 우리 농업을 육성시키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창원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